승률 100%라는 완벽한 전적으로 은퇴한 플로이드 메이웨더. 그는 얄미운 경기 운영과 악동다운 언행으로 안티도 많이 생겼으나 서류상으론 패배가 없는 퍼펙트 레코드로 은퇴하며 복싱계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프로복싱에 메이웨더가 있다면 MMA에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있는데요. 대다게스탄 시대의 서막을 연 하빕은 일반적인 레슬러처럼 테이크다운 이후 상대를 눌러놓는 이른바 개비기 전략을 쓰기보단 상대를 지옥끝까지 쫓아가는 압박과 파운딩 그리고 서브미션을 적극적으로 노려주며 29승 무패 19 피니시라는 전적만 보면 타격과 같은 업적을 남기고 은퇴했습니다. 그런 하빕조차 테이크다운 성공률 0%라는 충격적인 시합이 있었으니 하빕 커리어 사상 가장 하빕답지 못했던, 다시 말해 다게스탄 레슬링을 활용하지 못한 충격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상대는 무게와 근력으로 옥타곤을 지배하는 피지컬형 싸움꾼 글레이슨 티바우. 두 선수의 대결은 판정 논란까지 생길 만큼 하빕의 커리어의 유일한 5점으로 남게 되는데, 호이리의 맥그리거 게이츠까지 잡은 하빕이 유독 티바우에게 왜 힘을 쓰지 못했는지, 그리고 경기 뒤에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까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건인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2012년 16승 무패로 UFC에 입성한 하빕은 데뷔 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드러냅니다. 타격에서 밀리는 듯 보였으나 한 방으로 뒤집어낸 하빕은 풀스윙 연타로 피니시 직전까지 몰아붙인 다음 기세가 전해지는 스윙을 바탕으로 하이페이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테이크다운이 실패하더라도 싱글렉에서 앵클픽으로 넘어가는 체인 레슬링을 구사하면서 다게스탄 레슬링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엄청난 활동량에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인형처럼 구겨버리는 그라운드 컨트롤, 접점만 생기면 달라붙는 집요함으로 탈진시켜버린 하빕은 레슬링에서 레슬링으로 이어지는 무적의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이처럼 하빕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데뷔 전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빕의 경우엔 타격과 레슬링이 연계됐다기보다는 서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적극적인 인앤아웃과 풀스윙 러시로 타격을 의식하게 만든 다음 상대의 중심이 위로 뜨게 되면 태클로 넘어가는 방식을 선호하며, 하빕 역시 타격과처럼 높은 중심의 스탠스를 사용하지만 순간 아래로 파고드는 동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레슬러들처럼 중심을 깔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태클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테이크다운이 막히더라도 상대의 반응에 맞춰 기계처럼 연계되는 체인 레슬링 역시 하빕이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킥으로 펀치를 유도하는 이슬람 마카체프보다는 타격과 레슬링 두 영역 모두 하이패스로 내달리는 함자 치마예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게스탄 파이터들이 전 체급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대항할 방법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게스탄 선수들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약점이 없는 난공불락의 존재로 굳혀지고 있는데요. 다게스탄 선수들이 왜 유독 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다룬 적이 있으니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다게스탄의 수장인 하빕의 포스가 단연 독보적이지만 하빕의 완벽한 커리어에 5점이 남길 뻔했던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UFC 두 번째 상대인 글레이슨 티바우. 그가 제시한 다게스탄 공략법은 무엇일지, 세계적인 선수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하빕의 무력화, 티바오의 비결은 무엇인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케이지 중앙을 차지한 티바오가 테이크다운 경기 없이 압박을 시작합니다. 과감한 투스텝에 황급히 빠지는 하빕, 풀스윙을 날려보지만 물러서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만큼 맷집과 화력에 자신감이 넘치는 티바오. 두꺼운 상체에서 위압감이 전해지고 첫 번째 태클이 실패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어지는 체인 레슬링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더옥을 선점하며 몸이 붙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티바우. 보통 상대의 팔이 그립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힘으로 눌러버리는 하빕이지만 싱글렉 그립이 허무하게 풀려버립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티바우. 풀스윙에 대한 과민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는 것인데요. 체력을 끌어쓰고 있는 하빕에 비해 최소한의 힘으로 대응합니다. 같은 체급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팔 두께가 3배는 커 보이는 티바우. 하빕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는 데 반해 티바우의 펀치만 앞면에 꽂히죠. 역으로 니탭을 걸어보는 티바우. 전진하는 순간 또 하나의 유효타를 허용하고 런더 파이프에서 하이크로치로 변화를 줘보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여전히 압박감을 느끼는 가운데 하빕이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우스포의 정석적인 상대법인 앞손 싸움을 걸어보는 하빕. 지난 라운드에서 풀스윙 러시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풀어봅니다.
그러나 체격을 앞세운 전진의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테이크다운까지 더해지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누구를 만나든 주도권을 쥐는 훗날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싱글렉에서 바디락 연계가 모조리 실패하고 타격마저 점수를 못 따내는 하빕. 반면 하나씩 잘라먹는 티바우. 오금을 당김과 동시에 어깨를 미는 평범한 니탭이지만 무게와 근력차로 인해 중압감이 남다른데요. 그 와중에 다리에 손을 끼워 고비하인드는 막아내지만 하빕답지 않은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먹을 섞어봐도 손에만 쌓여가는 하빕. 테이크다운은 통할 기미가 안 보이고 펀치 역시 맷집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나마 적극성과 케이지 컨트롤로 점수를 가져가는 하빕. 조급해질수록 큰 동작을 남발하고 맨손으로 바위를 치듯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마지막 3라운드 판세가 힘들다고 판단한 하빕이 적극적으로 나서보지만 정작 파워샷 거리에서는 정면 대결을 피하죠. 뒷손 타이밍이 간파되고 니탭의 부담감도 여전한 가운데 사우스포를 잡기 위해서는 뒷손 더블로 들어가야 하지만 묵직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을 오버훅으로 봉쇄하는 티바우. 다리를 잡는 순간 언더훅으로 차단하고 무려 11번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하빕의 게임을 망가뜨려버립니다. 언더훅을 힘으로 제압하고 무게로 짓눌러버리는 티바우. 수싸움과 그래플링 공방에서 확실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맞잡기에서 상대가 안되는 하빕. 회심의 러시아운 훅마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오랜만에 유효타를 가져가지만 단단한 맷집을 뚫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3라운드를 마치는 두 선수. 우세를 점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3명의 심판 모두 30대 27로 채점하는데요. 이내 하빕의 승리가 선언되자 경기장은 야유소리로 채워집니다. 승패를 떠나 하빕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스탠딩에서 헤맨 것은 물론 테이크다운을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근력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맞잡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2번이나 니탭에 성공한 티바우는 사선이 아닌 정면으로 들어갔지만 한 체급 위의 선수가 누르듯이 몸집으로 돌파해버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었을지 글레이슨 티바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본토 주짓수와 레슬링 챔피언 출신인 글레이슨 티바우는 178cm로 평범한 신장이지만 라이트급과 웰터급을 넘나드는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평소 체중은 최소 82kg 이상이며 리게인은 12kg 정도라고 하는데요. 크게 뒷손을 던지거나 특별한 셋업 없이 정면 태클을 구사하지만 상대보다 시합 체중이 최소 4kg가량 무겁기 때문에 단조로운 패턴에도 상당한 압박감을 자랑합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스타일을 토대로 하빕을 만나기 전까지 UFC 10승 5패를 기록하던 티바우는 개최에서 2번이나 실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감량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며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아 빠른 움직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레미 스티븐슨, 하파엘 도스 아뇨스는 잡아냈으나 스피드가 좋은 마이클 존슨에겐 KO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도깨비 파이터 같은 기질을 드러내며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던 티바우는 마침내 종잡을 수 없는 경기력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2015년 11월 레슬링 선수 출신인 아벨 트루히오와 싸우게 된 티바우. 탱크 같은 전진으로 더블렉을 성공시킨 그는 상체가 붙지 않았으나 근력으로 당겨버리고 이내 그라운드까지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무게로 짓누르던 티바우는 도저히 같은 체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월등한 힘을 과시하는데요. 의도하는 대로 손쉽게 요리하던 티바우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사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파됩니다. 바로 트루히오와의 시합 3주 전인 2015년 10월 23일 이후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EPO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이죠. 이에 대해 티바우는 결백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무려 2년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그동안의 감량과 리게인, 완력 위주의 경기력은 약물의 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1월 2년 만에 복귀한 티바우는 공교롭게도 포스트 하빕으로 평가받던 이슬람 마카체프를 만납니다. 과거의 울퉁불퉁한 근육들이 부드럽게 변해버린 티바우는 레프트 한 방에 무너지면서 1분을 넘기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2연패 중인 데스몬드 그린과의 시합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하는데요. 자랑하던 더블렉이 허무하게 막힌 것은 물론 맷집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약물 적발 이후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추락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끝으로 UFC를 떠나게 된 티바우는 끝난 줄만 알았던 커리어에 불씨를 지핍니다. PFL에서 로리 맥도날드와 싸우게 된 그는 예전 같은 근육질의 몸으로 등장하고 하빕전에서 그랬듯이 맞더라도 밀리지 않는 방탄 맷집을 과시합니다.
케이지 중앙을 점령하고 압박을 이어가던 티바오는 무심하게 테이크다운을 돌려내는 등 맥도날드의 공격을 모조리 차단해버리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식스팩과 우락부락한 등 근육을 토대로 전진하는 티바오는 유효타 차이를 극복하고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우악스럽게 꽂아버리는 더블렉과 파워풀한 컨트롤을 바탕으로 전성기 시절의 포스를 그대로 재현해낸 티바오. 사실 트루 히어전 이후 약물 적발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결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UFC에서 나간 이후 30대 후반의 나이에 과거의 몸으로 되돌아간 점과 경기력까지 과거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빕에게 실현을 선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추정되는데요. 약물과는 별개로 그래플러들에게 유독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과도한 감량으로 얻어지는 리바운딩입니다. 물론 타격에서도 체중 차이는 부담감을 안기지만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래플링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사자와 코끼리의 싸움을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자가 코끼리를 물어뜯는다거나 앞발로 때린다면 미약하게나마 고통을 느끼겠지만 만약 사자가 전속력으로 달려와 몸통으로 박는다면 코끼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조니 핸드릭스, 크리스 와이드먼 같은 그래플러들이 정맥주사 금지 이후 급속도로 추락했으며 하빕을 비롯한 다게스탄 선수들이 감량고에 시달리는 것인데요. 무리한 감량은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빗 마고메드 샤리포브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빠르게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고 함자 치마예프처럼 현역이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경기가 수차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UFC 선수들의 평균 사이즈는 비이상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기술의 대결보다는 감량의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매미킴 김동현 선수와 진행하고 있는 쇼츠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 많은 격투기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원챔피언십처럼 수분 감량을 금지하거나 리바운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도입해야 선수 건강도 보호하고 경기도 더욱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개체량 규칙이 바뀐다면 다게스탄이 휩쓸고 있는 지금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